안녕하세요. 국회 기후변화포럼 서포터즈 6기 나혜림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서포터즈이자 단국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단국대학교가 탄소 중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여러 개의 파트로 나눠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국대학교는 죽전과 천안 두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재학 중인 죽전 캠퍼스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단국대학교는 기후, 바이오, AI 분야의 기술 연구 기반 확충 및 기술 이전, 사업화를 목적으로 산학협력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환경부 통합환경관리 특성화 대학원 5곳 중 한 곳으로 선정돼 친환경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는 2007년 한남동 캠퍼스에서 죽전 캠퍼스로 이전했는데요. 특히 자연녹지에는 폭포공원과 하천, 인공수로와 상징탑, 곰상 등의 조형물이 캠퍼스 곳곳에 자리 잡아 친환경 그린 캠퍼스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단국대학교 폭포공원으로 불리는 생태공원이 현재 공사 중으로 촬영이 불가능했는데요. 공사 전 폭포공원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학교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올해도 영화 상영이나 토크쇼가 이뤄지곤 했습니다. 가을에 단풍잎이 가득한 폭포공원이 정말 예쁜데 공사 중이라 이번 가을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과 관련해 캠퍼스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모습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국대학교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5곳 설치되어 있는데요. 파워플랜트, 미디어 센터, 주차 빌딩, 박물관, 집현재 이렇게 5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박물관 앞 전기차 충전소로 3개의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었고 차 한 대가 충전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네이버에 전기차 충전소 위치를 검색하면 실시간 충전 현황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는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아서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또 죽전역에서 출발하는 24번 버스가 단국대학교 평화의 광장을 종점으로 오고 가는데요. 해당 버스는 올해 초부터 전기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로 바뀐 이후 환경에도 좋지만 소음이 덜하고 승차감이 좋아 많은 친구들이 호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린 캠퍼스의 일환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통행 금지되는 차 없는 거리가 캠퍼스 곳곳에 있으며 사소한 부분이지만 분리수거를 생활화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파트인 인재 양성입니다. 단국대학교가 탄소 중립을 위해 인재 양성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단국대학교 탄소중립학과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학과는 행정법무대학원 소속으로 탄소중립 단일 전공인데요. 탄소중립에 필요한 4가지 분야인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녹색 전환, 기후관리를 공부합니다. 탄소중립학과의 석좌 교수시자 전 환경부 장관이신 조명래 교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탄소중립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교수님의 수업, 탄소중립 중요성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석좌 교수가 되기 전에는 정부에서 18대 환경부 장관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학과는 지금 석사 과정입니다. 석사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그 탄소중립을 이끌 수 있는 일꾼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신설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탄소중립을 전공하는 학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부 실 때 탄소중립 정책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탄소 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방안으로 학과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론은 지금 탄소 중립 학과에서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탄소 중립이 현재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 탄소 중립 정책론이라는 것은 탄소 중립을 어떻게 정책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원론적이고 개념적이고 방법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바로 기후 위기가 더욱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지구의 기후환경을 정상화시켜서 그걸 통해서 보다 쾌적한 삶을 살고 인류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제 그런 의도로 유엔에서 결의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배출되는 탄소를 최대한 줄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는 생활 방식, 소비 방식, 생산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현 세대, 특히 이제 대학생 세대들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일상적 실천이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강구해 나가지 않는다 하면 결코 30년, 40년 뒤에 안전한 지구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조명래 교수님께 탄소중립 학과에 대한 소개와 탄소중립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양 수업으로 환경과 관련한 수업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는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지구의 환경과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아졌고 이번 학기에 지구환경의 위기와 정책이라는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국대의 탄소 중립을 위한 대외적 활동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단국대학교는 지난해 SK 에코플랜트와 협약을 맺고 친환경 기술 교류 및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대학생 환경교육단을 발족했는데요. 지역사회 청소년을 미래환경 지킴이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초중교 교육 현장을 찾아 환경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3년 동안 재학한 저희 학교가 탄소 중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 학과가 있다는 사실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단국대학교는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탄소 중립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기관들이 앞장서서 탄소 중립을 적극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혹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안전하게 열어가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현재 미래를 살아갈 대학생들의 몫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명래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대학생들이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이고 결코 남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많은 대학생들이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